자, 이제 3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크기를 측정했던 에라토스테네스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 자, 지구 둘레를 측정한 거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에서 그 시에네 두 도시에서 그림자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이용하자고 했으니까 가정 두 가지는 없는데, 자, 그럼 가정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가정은 뭡니까?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 햇빛은 평행하다는 거죠. 햇빛은 평행하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모형의 크기를 잴 때는 당연히 하나의 막대는 그림자가 안 생겨야 되고 하나의 막대는 그림자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가의 과정은 지구 모형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서 놓고 막대 A와 B를 수직으로 세운다. 수직으로 세운단 말은 이 지구 모형에서 이렇게 그 모형의 표면에서 이렇게 둘 다 수직으로 세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막대 A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그럼 햇빛이 오는 쪽으로 막대 A를 90도, 그림자 하나도 안 생기겠죠.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막대 생기고, 그럼 막대 B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막대 B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막대 B의 그림자 선생님이 까맣게 그렸죠. 자, 그래서 나의 과정에서 보면 막대 B의 끝 B 프라임, 여기죠, 여기. 이것과 C가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측정했던 얘기예요. 이 각도를. 그럼 이 각도를 측정해서 이 각도는 어디에 쓰입니까? 평행한 두 개의 직선 사이의 엇각. 그래서 두 지점 사이의 각도가 나오죠. 위도 차이라고 했는데 이 각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부채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B 사이의 거리를 쟀죠. 그러면 이 지금 지구 내부터 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거예요? 원으로 확장을 시킬 거다. 그래서 가정, 지구 모형이 완전한 구형 가정했죠. 그리고 하나는 햇빛이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모형의 크기를 구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지금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지만 일단 선생님이 먼저 크기를 구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크기. 그럼 지구 모형의 크기를 구하는 비례식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자, 부채꼴에서 원으로 확장을 시켰으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지금 여기서는 중심각이 세타 프라임이라고 측정했죠. 세타 프라임이라고 측정했는데,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이 세타 프라임은 우리가 측정한 각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각은 뭐예요? 결국은 이 세타 프라임이 뭐랑 똑같다? 억각인 중심각 세타랑 똑같잖아요. 그럼 비례식을 세울 때는 중심각 세타 대 호의 길이 L은 360도 대 세타 도라고 안 하고 그냥 각도니까 세타로 할게요. 대 호의 길이 아니죠. 지구의 둘레가 되겠죠. 둘레. 그럼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도 숫자를 좀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겠죠. 각도가 나오면 각도 자리에다 실제 각도를 넣고요. 만약에 여기가 뭐 180도였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럼 180 숫자 놓고 두 지점 사이 거리를 쟀더니 만약에 뭐 100cm였다. 그럼 요렇게 넣고 요거는 360도 대 둘레, 이렇게 하면 둘레 구할 수 있겠죠. 비례식 풀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비례식 못 푸는 친구들도 있던데 비례식은 어떻게 풉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죠. 그러면 곱하면 180도 곱하기 둘레는 100cm 곱하기 36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계산에 단위를 그냥 바로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단위를 바로 집어넣으면 똑같은 단위끼리는 양쪽에 약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레는 어떤 단위로 나올까?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둘레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지구의 반지름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둘레가 들어가면 안 되죠. 둘레가 들어가면 안 되고 원이니까 어떻게 들어갈 거다? 2 파이 지구 반지름 R. 그럼 이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L은 2 파이 R 곱하기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 안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도는 없어질 거지만 따라서 R을 구해보면 R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요게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2파이 분의 360도 곱하기 세타 분의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타 안에는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약분됩니다. 각도를 의미하는 단위가 약분이 될 거라서 요렇게 계산이 되고 답은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호의 길이를 둘레를 묻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반지름을 묻든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한 단계 계산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이 딱 보자마자 이거 원인데? 원형으로 별의 모습이 일주 운동이 나타나는 건 어느 쪽 하늘이다? 북쪽 하늘이죠. 그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동남서 아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라 그랬죠. 반원을 그린 다음에 다른 별이든 태양이든 어디서 떠요? 일주 운동에 따르면 동쪽에서 뜨고 어느 쪽 하늘을 지나요? 남쪽 하늘을 지나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 그래서 동쪽 사진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사진, 남쪽은 옆으로 지나가는 사진, 서쪽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사진이 나오는데 북쪽만 뭐가 나온다? 원으로 나온다. 그리고 가운데 점이 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점은 무슨 점이죠? 북극성. 그리고 북쪽 하늘은 자, 방금 선생님이 시계 방향으로 그리라 그랬는데 북쪽은 반대 방향으로 보니까 남쪽이 아닌 북쪽 하늘을 보니까 좌우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좌우가 바뀌면 역시 북쪽에서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동쪽에서 떠서 북쪽 하늘을 향해서 서쪽 하늘로 지는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까요? 북쪽 하늘 맞죠?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자전이죠. 자전. 선생님이 자전 공전 찾는 방법 얘기해 줬습니다. 자전은 시각, 몇 시간 이런 말이 나오면 자전이고요. 공전은 날짜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며칠이 지났다 이런 날짜가 나오면 공전에 대한 얘기다.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태양의 연주운동 중에 맞는 걸 찾으래요.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어디가 됐었죠? 지구 공전하고 똑같죠? 서에서 동. 별의 연주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자, 기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지구 공전 때문에 생기죠? 맞습니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의 원인. 별자리는 사실 움직이지 않은데 지구가 움직여가니까 태양이 움직여가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별자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1년에 태양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황도 12궁 12개잖아요. 3개월에 하나면 4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12궁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될 거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자, 얘는 어떤 간격으로 관찰을 했다 그랬냐면 일주일 간격이에요. 일주일 간격. 달에 대한 거니까 달의 위상은 왜 바뀝니까? 달의 위상은 뭐 때문이다? 달이 뭐 하기 때문이다? 공전.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니까 날짜가 나왔죠. 공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날짜가 나왔을 때는 뭐 지구의 공전이든 달의 공전이든 날짜가 바뀌는 건 공전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자, 간은 어떤 달이죠? 간은 상현달. 나는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 다음에 다는 하연달.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상현 하연이 항상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를 그 친구한테 설명하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긴 한데 결국은 달이 공전을 쭉 하면서 보이는 쪽이 오른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이 보름달로 떠오른다라는 느낌이니까 상현이 먼저고요. 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 질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하현. 그래서 먼저 떠오를 때는 오른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서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왼쪽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지는 sak이 되겠죠. 그러면 보기에 있는 2번부터 봅시다.
달의 관측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 간격으로 봐야 되니까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 책에 있는 것처럼 태양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사기죠.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가 상현, 그다음에 이게 망, 여기가 하현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일주일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 간격이 딱 일주일 7에서 8일이면 이 달이 한 달 도는데 30일 걸리잖아요. 그럼 7에서 8일이면 90도씩 돌겠죠. 그러면 순서는 자, 망 다음에 하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 다음에 하현에 갔다면 상현까지는 15일이 걸려요. 보름 정도가. 그러면 순서가 다 일주일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망이 먼저 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발하는 순서는 상현에서 90도, 망에서 90도 이렇게 돼야 일주일 간격이 되니까 상현이 제일 먼저. 그러면 가. 그 다음에 망이니까 나. 그 다음은 뭐다? 다. 오늘 2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1번 가는 하현이 아니라 상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누가 더 멀어요? 가는 태양에서 90도가 되죠. 90도. 90도. 근데 망이 제일 멀 때잖아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멀다가 아니라 나가 더 멀어야 되겠죠. 망이 제일 멀어요. 나와 다 시기에 초승달이 있다. 나다 시기는 꽉 찬 달이 지금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반이 남았죠. 그럼 나다 사이가 아니라 여기서 뭐와 뭐 사이에 초승달이 있을까요? 초승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초승. 그럼 초승은 망에서 하현을 지나서 하현과 상현 사이에 초승이 있어요. 그러면 하현과 상현 사이니까 다와 가 사이. 그래서 나와 다가 아니라 가와 다 사이에 초승달이 관측이 됩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가와 다 사이에서 달이 앞면과 뒷면. 뒷면은 절대 못 보잖아요. 뒷면을 못 보는 이유 Y. 이유는 뭡니까? 달의 뭐와 뭐가 똑같다?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달은 공전하면서 똑같은 양만큼만 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앞면만 보여준다. 선생님하고 만화 봤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일식과 월식이네요. 자, 선생님이 세 가지 적어준 거 한번 적어볼게요. 일식은 어느 쪽부터 시작이다? 오른쪽부터 시작. 그리고 일식의 배치 순서, 태양, 지구, 달의 배치 순서는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지구가 있었는데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달. 그래서 내가 보는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얘 때 달의 위상은 뭐가 됩니까? 이 달의 위상은 사기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월식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월식은 어디부터 시작이다? 왼쪽부터. 그 다음에 순서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림자를 생겨서 그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그럼 얘 위상은 뭐예요? 망이죠, 망. 보름달이 돼 있잖아요, 월식에는. 자, 그런데 월식에는 왜 빨갛게 된다고 했죠? 지구 대기에 의해서, 지구 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굴절이 일어납니다. 무슨 색깔이? 붉은 빛이. 누구 대기 때문에? 지구 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 가는 보니까 일식인데 조금만 가려졌고 왼쪽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중이다? 끝나는 중. 그럼 얘는 우리는 무슨 일식이라고 불러요? 조금만 가려졌기 때문에 부분 일식. 그 다음에 월식은 완전히 다 가려졌는데 빨갛게 보이잖아요. 얘는 개기월식이라고 부르겠죠. 자, 답을 찾아봅시다. 1번 가는 부분 일식이다. 틀린 거 찾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기월식 맞죠. 그러면 가를 관측한 달의 위상은 삭. 맞아요. 가는 일식 때는 삭이 돼야 되고 나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간 거 맞죠. 또 맞습니다. 태양과 달 사이 거리는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네요. 가가 뭘까? 나가 뭘까? 태양과 달 사이 거리는 가는 태양 다음에 바로 달이죠. 가까워요. 근데 나는 머네요. 나가 더 멀어야 되죠. 가가 나보다 멀다 했으니까 반대로 적어놨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행성 찾기. 야, 표면 온도 뜨겁다. 노래를 제가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표면 온도 500도 뭐 이산화탄소 뭐 망토 저저저 막 영상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구에서 가장 밝게 관측되고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대기가 엄청 두껍죠. 이산화탄소 대기가. 그래서 표면을 보기 힘든 애는 누구다? 금성. 예전에 탐사선이 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한 10분 정도 머물렀다가
이 금성 표면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7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집단을 둘로 나눴는데 태양계 집단을 두 개로 나누면 뭐뭐로 나눠지죠? 암석형. 이거는 이제 뭘로 이루어졌냐로 얘기하니까 이걸 우리가 지구형이죠. 이게 지구형. 그리고 기체형, 가스형. 가스형 행성은 누굽니까? 목성형 행성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지구형은 다 작아요. 뭐 없고 가난해. 위성도 없고 고리도 없고 위성은 조금밖에 없고 고리도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얘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얘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밀도. 평균 밀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나머지는 다 작다. 근데 가스형은 다 큽니다. 위성도 많고 덩치가 크니까 쫄따구들 많죠. 위성. 그리고 보호막인 고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애석하게 딱 한 개가 작아요. 뭐가 작다? 평균 밀도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평균 밀도 하나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목성이 크니까 밀도 빼고는 다 크다. 그럼 지구형은 반대. 밀도만 크다. 평균 밀도만 크다. 그럼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질량과 반지름이에요. 질량과 반지름이면 목성 쪽이 다 큰 거죠. 지구는 무조건 작고. 그러니까 작다 되는 A는 지구형, B는 목성형이에요. 그러면 행성을 각각 적어보자 했으니까 얘는 수금지화. 만약 시험에 나오는데 수금지화 적어놓으면 감점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으로 써주세요. 목성형은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겠죠. 자, A는 됐고요. B, 평균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A가 크다. 이유를 Y. 왜 평균 밀도가 큽니까? 무거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들로 혹은 무거운 물질이라고 해도 되겠죠.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짐. 자, 그러면 반대로 B가 가벼운 이유는 뭐예요? 밀도가 작은 이유는 B는 가벼운 물질, 기체죠. 기체 혹은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크기는 지금보다 무려 한 15% 정도 오차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이유를 두 가지 적으라 그랬어요. 측정값에 오차가 없었대요. 사람이 걸어서 잰 걸 틀렸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차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거리가 잘못 재졌고 가정이 틀렸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 1. 지구는 뭐가 아니다? 완전한 구형이 아니에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 그러면 발로 잰 거를 측정값의 오차는 없었다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의 원인일까? 선생님이 이거 설명 분명히 했습니다. 걸어져 재서 오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렇게 그려줬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돼야 거리가 맞는데 얘가 여기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있으니까 거리가 오히려 요 거리보다 대각선이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경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누가 동일 경도가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동일 경도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거리가 실제보다 더 길게 측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북두칠성이네요. 북두칠성이면 북극성이 있는 어느 쪽 하늘이다? 북쪽 하늘. 북쪽 하늘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 거다?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1시간에 몇 도 돌아가나요? 15도. 그죠? 그럼 지금은 3시간이 흘렀어요. 자, 선생님이 시간이 나오면 뭐에 대한 문제다? 자전. 그러니까 지구는 하루에 15도씩 1시간에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 1시간에 15도를 돌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A로 가야 되겠죠. 그럼 위치는 A예요. 그럼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당연히 1시간에 몇 도씩? 15도씩. 그리고 이거는 어느 쪽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이죠. 북쪽 하늘에서는
1시간에 15도씩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혹은 뭐 반시계라고 해도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를 하기 때문입니까? 일주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시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A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북극성에서 만약에 이렇게 각도를 쟀다면 요 각도는 몇 도인가요? 3시간이니까 45도가 되겠죠. 1시간에 15도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그려줬는데 치사하게 문제를 햇빛을 반대로 보냈어요. 그럼 반대로 보내든 어쨌든, 자, 햇빛을 받는 쪽은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햇빛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달에 있네요, 사람이. 달 표면의 관측자가 지구를 본대요. 자, 그러면 색칠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부터 한번 봅시다. A가 지금 이렇게 지구를 봐요. 그럼 A가 지구를 보면 햇빛을 받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A는 오른쪽이 보여요? 왼쪽이 보여요? 바로 오른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A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반이 보이는, 달이 아니니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상현달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보일까요? B는 햇빛 받는 쪽은 똑같죠? 햇빛 받는 쪽은 똑같은데 B는 여기서 이쪽으로 봐요. 햇빛 받는 쪽이 다 보이네요.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망이라고 부르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름달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가. 그럼 C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C가 봤을 때는 햇빛 받는 쪽은 똑같이 반이지만, 자, A랑 C는 거꾸로 뒤집혀졌죠? 그러면 이 C가 보는 쪽은 오른쪽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된다? 왼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는 친구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죠. 그대로 돌아가 보세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왼쪽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C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토성에 대한 얘기네요. 자, 요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지구에서 관측한 토성의 고리 모습이 시기에 따라서 언제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 방송실에서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고리의 모습이 시기에 따라 왜 달라지냐? 이거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토성이 돌고 있는데 사실은 토성이 뱅글뱅글 돌 때 토성 고리의 모습이, 토성이 만약에 자전을 하는데 똑바로 이렇게 서갖고 자전을 한다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토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토성이 자전을 하면서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으니까 어느 쪽 방향에서 볼 때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성의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생략하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쓰기니까. 네. 화성의 계절 변화는 극광 크기가 달라지니까 뭐 알 수 있겠죠. 왜 외계 생명체를 봐요? 물이 흐른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액체 상태에 있고 실제 탐사선이 가서 얼음 조각도 발견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다 좋은 성적 거두고 웃으면서 선생님하고 서술형 결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